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자,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170강인데요. 자, 가정법 좀 어렵습니다. 자,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법이라는 게 참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법 표현들이 가정법 미래,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 이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어서 어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가능성의 정도를 표현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내가 상규 선생한테 초콜릿을 준다면, 초콜릿을 주었다라면, 이렇게, 그죠? 주고 싶을 때도 있고, 주고 싶지 않은데, 주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초콜릿을 준다라고 가정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시간의 거리 차이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정법 현재라는 거는, 여러분, 현재 눈에 보이는 거 가장 확실한 거 아닙니까? 가정법 현재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어 쓰고, 동사 원형을 쓰고요. 원형 동사 혹은 아니면 현재 동사를 쓰고요. 또 어느 때는 have pp로 오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가정법이라고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실현 가능한 거라서 조건문이란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하튼, 이 현재는 가능성이 가장 많겠죠. 그죠? 그런데, 현재에서 멀어져요. 과거, 이렇게 과거로 멀어져요. 그럼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는, 여러분, 과거 완료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동사 시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런 거죠. 여기 현재다 그러면, 현재.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과거.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 과거 이전을 뭐라고 합니까? 대과거라고 하죠. 대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had pp가 공식 아닙니까? 대과거가. 그래서 현재보다 좀 멀어지는 것, 또 과거보다 더 멀어지는 것, 이런 시점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라고 하면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또 기간 개념이잖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근데 이제 과거 완료도 뭐냐면 이 기간 개념도 우리가 공식을 had pp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 이제 기간 개념이 아니라 요 시점을 현재와 과거와 대과거 이렇게 나눈 거란 말이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대과거 공식이 had pp잖아. 원래 이제 가정법 대과거라고 해야 되는데 공식이 모양 똑같으니까 과거 완료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더 멀어지면 또 가능성이 또 더 적어지는 경우 이렇게. 또 현재에서 또 미래로 멀어지면 가능성이 또 적은 것, 이렇게 가능성의 정도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식이 좀 척박합니다. 알겠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현재로부터 가장 먼 것을 가정법 과거 완료, 조금 먼 것을 가정법 과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건 이제 가정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조건문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냥. 그래서 현실적 가정, 가능한 미래, 이런 것들을 그냥 나타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사탕이 있는데 눈앞에 사탕을 먹으면, 이거 지금 내가 눈앞에 사탕이 있으니까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이래서 if절에 조건절에 if가 부사접사죠.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내가 will 써놨지만 현재 동사도 가능하고요. 조동사 will만 썼지만 can도 쓸 수 있고요. may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조동사는 다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would, will 이런 것만 써놨지만 다른 조동사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정법 미래를 보면, 자, 여기 선생님 가정법 미래인데 왜 과거형 동사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상해요. 자, what 부정사, 또 should 동사원형 이렇게 되고, would 동사원형, 여기 can이나 will이나 올 수 있고, would도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정도만, if 뒤에 what 부정사가 오고, should 동사원형이 온다. 근데 이걸 갖다가 뭐냐면 미래의 희박한 가능성을 나타낼 때 써요. 알겠죠? 미래의 희박한 가능성. 그래서 이런 일은 상상이 불가한 일, 이런 것들 쓰고요. 얘는 이제 주관적 확신이 좀 있다. 이런 개념일 때 좀 약간 쓰기도 한다는데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하여튼 이 공식만 외우면 돼요. what 부정사. 그런데, 뭐가 뭐죠? 제가 여기 과거 원형이라고 해놨는데 옛날에 고대 영어에서는요, 비동사가, 과거형 비동사가 이런 게 있었어요. 철자가 이랬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W 요렇게 요런 게 이제 과거형 동사였어요. 지금 마치 발음기호처럼 보이죠? 이게 옛날에는 과거형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런 모양을 이게 이제 그 과거형 동사였는데 요거를 요렇게 이제 쓴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원형이에요. 원형. 그래서 주어 자리에 요게 이제 뭐 그 삼인칭 단수가 오든 복수가 오든 이렇게 이제 월을 쓰는 거였는데 요게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이따 좀 잠깐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외우세요. if 주어 what 부정사 그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걸 가정법 미래 희박한 알겠죠? 자 이런 걸 나타낼 때 쓰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 가정법 이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 보면 가정법 과거는 if절 뒤에 과거 동사를 쓴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 동사일 경우 그런 거고요. 만약에 비동사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were를 쓴다는 겁니다. were 이거와 똑같이 하겠죠. 주어가 3인칭 단수든 뭐든 간에 were를 쓴다는 거예요. was를 쓰면 원래 틀리는 겁니다. 근데 현대용에서는 사람들이 귀찮아서 이렇게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캐나다에서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if I was 그 다음에 you 내가 너라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이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가수가 was를 쓰냐 were를 써야지 이렇게 알겠죠? 원래는 were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were를 항상 주어가 3인칭 단수든 복수든 간에 알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가정법 이제 뒤에는 만약에 뭐 would가 올 수도 있고 could가 올 수도 있는데 그도 동사 원형 쓴다는 건데 이 공식을 외워야 합니다. 자 이거는 현재로 해석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좀 떨어질 뿐이지 과거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걸 현반사실이라고 여러분 많이 외웠을 거예요. 현재 반대 사실을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여기는 had pp를 쓰고요. 그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쓰고 had pp 쓴다는 거죠. 과거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건 뭐야? 과거의 반대 사실, 과반사실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현반사실, 과반사실. 현재로 해석하고 여기 과거 동사가 사용되지만 현재로 해석하고 요거 had pp 사용되지만 과거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혼합가정법. 자, 잠깐 칠판 지우고요. 혼합가정법은 뭐냐면 요 부분에서 이렇게 따온 거고요. 알겠죠? 요 부분을 따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정법 과거에 요 부분을 따왔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해석 뭘 한다고 그랬죠? 그쵸? 과거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거로 해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현재 해석한다고 그랬죠? 얘는 현재로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내가 과거에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자 지금 현재 나는 뭐 전교 1등일 거다 이런 표현이 된단 말이겠죠.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으면 현재 뭐뭐일 텐데 주절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단서 즉 주절이 여기죠. 주절에 now나 today나 이런 표현들이 종종 많이 옵니다. 알겠죠? 이것이 혼합 가정법이라는 얘기야. 두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중에서 뭐를 if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은 가정법 과거를 사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예문 잠깐 볼게요. 예문. 자, 지금 요 가정법 미래 요거에 대한 예문입니다. 요거에 대한 예문. 자, 보면 요걸로 할까요? 자, if 다음에 3인칭 단수를 썼습니다. 근데 was 안 썼죠? was 안 썼습니다. were 투부정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라면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무한 상태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자, 얘는 뭐야? D는 would의 줄임입니다. would like. 그는 뭐 하고 싶어 한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 marry는 여기서 타동사 목적어입니다. 타동사예요. 이것을 가정법 미래라 한다. 알겠죠? 자, 그다음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비동사 뒤에 이제 투부정사를 붙였는데 요거와 학생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건 뭐냐면 가정법이 아니에요. 알겠죠? 지금
아, 현재 동사 썼죠? 그래서 조건문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현재 동사 쓴 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요건 뭐냐면 비동사에 to 부정사 붙였죠? 특히 이제 if 나올 때 많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be2 부정사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문의 예의 이런 게 있었는데 요게 몇 페이지냐면 자, 피자책을 8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87페이지. 중요한 문법은 아니에요. 알겠죠? 87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 자, be2 부정사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취미는 뭐뭐이다. 이렇게 되면 그래머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to 부정사는 보호 자리에 사용된 명사적 용법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비교해 봅니다. 비동사 to 부정사, 비동사 to 부정사, 비동사 to 부정사, 비동사 to 부정사, 비동사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거 지금 해석한 것처럼 뭐뭐 하는 것이다. 요것이 요렇게 해석되지 않는다. 요런 게 아니면 다 무조건 be2 부정사용법이에요. 이런 걸 be2 부정사용법을 뭐 부정사용법의 형용사적 용법에다가 기존 문법책들은 분류를 해놓는데 저는 이제 그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이니까. 자, 그래서 이 be2 부정사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오는데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오는데 얘를 갖다가 B2 얘를 갖다가 마치 뭐처럼 해석하라는 얘기야. can 정도로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가문의 예의 뭐 운명 알겠죠? 뭐 가문의 예의가 있어야 된다. 가문 이런 문자를 그냥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운이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가능인데 어떤 별도 수동이니까 보여질 수 없어요. 마치 이걸 캔처럼 이걸 캔처럼 한다는 얘기지. 자, 낮 시간에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운명, 뭐 할 운명이다. 그는 결코 그의 집을 다시 볼 운명이 아니었다. 그죠? 자, 못 볼 운명이었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운명처럼. 그 다음, 의무란 얘기 뭐, 머스트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갖다가 요거를 머스트 정도로 하겠죠? 너는 그것을 끝내야 한다. 6시까지 말이죠. 그 다음에 예정이니까 예정은 뭐 will 정도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피로와 나는요, 만날 겁니다. 6시에. 그죠? 그 다음, 요건 조동사가 없죠. 자, 의도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너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you must work. 너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얘기인데, 요 if 왔죠. if 뒤에 이렇게 be2 부정사, 이렇게 are to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의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 자, 이랬죠? 그렇구나. 다시 돌아와서, 자, 203페이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203페이지에서 여기서 자, 좀 전에 한 것처럼 if 뒤에 to 부정사 있고요. get돼요. get은 가다네요. 자, 점심시간까지 거기에 너가 가려고 의도한다면 그런다면 너는 had better는 조동사처럼 해석되는 거죠. 뭐뭐 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동사 원형. 너는 뭐야? 서두르는 게 나아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과거 시제 아니에요. had better 외워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낫다. 자, 그래서 지금 이 if 뒤에 were to 부정사 이거와는 다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로 해석한다? 얘를 의도로. 너가 만약에 뭐 하려고 의도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가정법 미래 were to 부정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hould 동사 원형 있는 거 보겠습니다. 만약에 너가 should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가정법 미래예요. 자, 그가 그녀와 결혼한다면 그는 행복할 거야 이랬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 should 가정법 미래가 아주 희박한 가능성 알겠죠? 그 다음에 주관적 확신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말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가능성이 희박한데 내 생각에는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should 해야 한다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 이제 3번이 가정법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으로 안 보고 조건문이라고도 그냥 본다. 동사 원형이라든지 현재 동사 쓴다. 이런 게 현실적 가능한 미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녀와 결혼한다면 그래서 여기 이제 marry가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동사 원형이 자,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원래 원칙이지만 현재 동사를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가 결혼한다면 그는 행복할 거야.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일 때 하는 겁니다. 조건문 알겠죠? 자, 그 다음
가정법 과거를 봅니다. if 뒤에 과거동사 쓴다고 그랬습니다. 비동사가 오면 was가 아니라 원래는 were를 쓰는 거다. 이게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과반사시, 아니 현반사시, 현재 반대로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현재로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과거가 있지만 해석을 뭐라요? 결혼한다면 현재로 해석하는 거야. 알겠죠? 과거동사 있지만 그 다음에 뒤에는 과거형 조동사 쓰고 그는 행복할 거다. 가정법 과거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를 보면 had pp, would, should, could 쓰고 pp 과반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과반 사실. 그래서 뒤에도 보면 만약에 그가 그녀와 결혼했더라면 자 지금 과반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과반 사실. 그러면 그녀는 그녀와 결혼했나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되돌릴 수 있습니까? 결혼한다라는 게 실현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결혼 안 했단 말.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단 말이야. 알겠죠? 과거의 반대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는 더 행복했었을 거야. 우대 pp 알겠죠? 가정법 과거력 전혀 실현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혼합가정법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얘를 가져오고요. if절은 조건절은 그 다음에 주절은 가정법 과거에 얘의 공식을 가져와서 그죠? 과거에 뭐뭐 했었다면 현재 뭐뭐일 텐데 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 잠깐 한번 지울게요. 자, 이게 이제 혼합가정법인데요. 자, 여기서 요거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정법 과거의 얘 주절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여기다 이제 now나 뭐 today나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법이 종종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녀와 결혼했었다면 과거에 과반 사실입니다. 과거의 반대 사실. 그죠? 그랬었다면 자, 현반 사실이죠. 여기는 현반 사실. 현재 그는 행복할 거야. 지금 행복하지 않단 말이야. 알겠죠? 그죠? 했었더라면 지금 행복할 텐데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요거는요. 역혼합가정법이라는 건 용어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자, 그런데 뭐냐면 실제 지문에서 이런 게 나와요. 뭐냐면 자, 실판 지울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가정법 과거에 있는 거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주절은 요걸 가져오는 거야. 요 두 개를 짬뽕한 거야. 아까 혼합가정법이라는 건 뭐예요? 이 두 개를 짬뽕한 거였잖아. 근데 지금은 이 두 개를 짬뽕하는 경우예요. 그럼 뭐냐면 요거를 현재 해석하면 지금 너가 전교 1등이라면 그죠? 이라면 너는 과거에 열심히 공부 뭐 했었을 거야. 뭐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자 봐보면 나는 자 그 경주를 끝마칠 수 결코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없었을 거다는데 이 사람은 했나요? 끝마쳤나요? 끝마쳤죠. 자, 내가 너라면 내가 너입니까? 난 너가 아니잖아. 그죠? 이건 가정법 과거,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 거란 말 알겠죠? 역혼합가정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이런 지문이 실제 우리가 나옵니다. 빈도수는 당연히 떨어지지만 알겠죠? 여튼 이런 것까지 잠깐 제가 설명했고요. 자, 여기서 잠깐 언급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정법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특이한 표현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좀 이제 다음 페이지 공부할 겁니다. if를 생략한다는 거예요. if를 여기서 요거 이렇게 돼지꼬리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돼지꼬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있죠. 가정법 과거 여기 있죠. 요 if를 돼지꼬리.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서 돼지꼬리.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if가 안 나오겠죠. 그러면 요 he와 had가 순서가 바뀝니다. 서로. 알겠죠? 이랬습니까? 요게 순서가 바뀌어요. 잠깐만요. 아이고. 내가 여기다, 미안합니다. 요거 아니에요? 요 돼지꼬리 아닙니다. 가정법 과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정법 과거는 아니에요. 이거 착각했네. 그 다음, 여기도 요게 순서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순서가 이렇게 바뀝니다. 알겠죠? 이랬어요? 자, 그런데, 요런 거 정도, 요거 정도, 가정법 과거, 요 표시했죠? 요거, 하나, 두 개,
3개 이런 거 표시했습니다. 그럼 가정법 과거 때는 안 됩니까? 자, 여기서 표시하세요. 가정법 과거에서는요. 그냥 일반 동사의 과거형 말고요. 이렇게 비동사의 was인 경우 있죠. was인 경우. 요런 경우에 if 써놓으세요. 여러분 if 써놓고 요거를 돼지꼬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총 가정법 그런 경우 조동사 순서가 동주 순서가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워가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워가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요런 경우 한 가지, 그 다음에 if, were to 부정사 이런 경우, should가 사용된 경우, 가정법 미래에서,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에는 이런 동사는 일반 동사는 아니고 were가 사용된 경우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정법 과거에서 if 생략되면 주동 순서가 바뀝니다. 자, 그것을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볼 거예요. 자, 봅니다. 자, if를 생략하는 경우와 그 유사 표현들을 공부하는 건데, 지금 여기 봐보면, 요거 보겠습니다. 만약에 you had pp 나왔죠.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would have pp 썼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 만약 너가 나를 돕지 않았었더라면, 자, 이 사람 돕지 않았었다면 과반사실이니까 과반사실이에요. 과반사실. 그러니까 도운 거예요, 안 도운 거예요? 돕지 않았었더라면 했으니까 반대니까 도운 거예요. 실제는 나는 뭐야? 실패했을 것이다. 자, 실패했어요? 실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if를 돼지꼬리 하세요. 빼면 어떻게 된다고? 아하, 이 주동이 you had랑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had you not help me. 그리고 주절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특이하죠? 요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문들을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이해됐나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비문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볼게요. 가정법 과거입니다. if 뒤에 썼어요. 요거는 돼지꼬리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정법 과거에서 일반 동사가 사용된 경우는 안 한다. 어느 경우 한다 그랬어요? 아까 어느 경우? 가정법 과거에서 이렇게 과거형 비동사 과거 were가 사용된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문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요거와 이제 같은, 여기서 if 생략 때문에 이렇게 생기잖아? 요거 if 생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you와 did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런 건 없습니다. 비문이에요. 알겠죠? 그 예를 그냥 똑같이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 보겠습니다. otherwise가 있는데요. 우리가 otherwise는 뭐, 다르게라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보면 여기는 otherwise 똑같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이고요. 그렇지 않았더라면이요. 이건 뭐야? 않았더라면이라는 거. 이건 과거에 속한 거고요. 과거. 이건 뭐야? 현재에 속한 거예요. 현재에 속한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너가 나를 현재 돕지 않으면 나는 실패할 거야. 그랬잖아요. 그죠? 얘는 그대로 온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그대로 온 거죠. 여기는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가정법 부분을 갖다가 한마디로 그냥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독해에 종종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현재 해석인 걸 예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가정법을 현재로 혹은 과거로 해석할 때는 먼저 주절의 동사의 시제를 확인하라. 자, 요게 가정법 과거죠. 그러니까 얘도 현재 해석하는 거고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얘도 과거로 해석해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자, 요 그렇지 않으면 않았더라면이라는 건 or나 or else도 같이 사용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표현법으로도. 자, 칠판 잠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전치사 without이 있습니다. 이 without이 뭐뭐 없이죠. 당연히. 그런데 가정법과 사용되면 뭐뭇이 없었더라면, 없다면 역시 얘는 현재입니다. 해석이. 얘는 해석이 과거고요. 과거. 그죠? 과거. 뭐 따라? 주절 동사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알겠죠? 너의 도움이 전명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표시를 해 놓으세요. 요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요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이 덩어리들이 다 뭐다? 전치사라고 간주하면 됩니다. 전치사라고 알겠죠? 그래서 without your help, but for your help, 그 다음에 if it were not for, 3인칭 단수지만 was입니다. if it were not for, 이것이 다 without for와 같다. 뭐뭇이 없다면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자, 가정법 과거니까 were를 쓴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if, 여기 돼지꼬리, 이거 돼지꼬리 하세요. 돼지꼬리. if를 생략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요게 순서가 살짝 바뀐다고 하겠죠. 그래서 were it not for.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어 외우듯이 외워야 됩니다.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Without, for.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were it not for. 알겠죠?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비동사를 had been을 쓴 거예요. had been을. 자,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자, if 돼지꼬리 하세요. 돼지꼬리 생략되면 여기가 살짝 이렇게 바뀝니다. had it not been for. 이런 게 실제 나오냐고요? 나옵니다. 알아야 돼요. 알겠죠? had it not been for. 요거는 외워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 요렇게 가정법이 또 변환되어서 사용되어 주는구나. 선생님, 그런데 요 밑에 이 부분은 뭡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써놓을까요? if not for를 이렇게 써놓으세요. 똑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if not for, if not for. 여기서 이제 had 없애고요. been 없애고, it 없애고, 이렇게 해서 if not for 이런 표현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뒤에서도 그 예문이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이것이 빈번히 보이는 건 아닙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써놓으세요. 두 개 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뭐뭐 할 시간이야 라고 표현할 때, 자, 요거 이제 비인칭, 시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이시고요. 뭐 할 시간이야 할 때 it is time that 이렇게 쓰는데요. You should go to bed 이렇게 했는데, 너가 의무 정도에게 너 잠자러 가야 돼. 잠자러 가자는 뜻입니다. 잠자러 가야 돼.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뭐 할 시간이야? You went. 이것도 맞다는 거야. 근데 현재 동사 썼어. 이건 틀리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야? 투부정사의 의미상조어입니다. 너가 잠자러 간다. 잠자러 갈 시간이야 라는 표현도 맞고요. 요 세 가지 표현은 맞지만 요거는 틀리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잘 볼게요. 여러분 가정법 지금 이제 went를 쓴 이유는 뭐냐면, 가정법 과거는 뭐라고 그랬죠? 현반사실이라고 그랬죠. 현반사실. 현재 반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제 9시인데 지금 잠자러 갈 시간이야. 근데 아직 안 잤어. 그러니까 뭐야? 아직 잠 안 잤죠? 그러니까 뭐 현재 반대되는 상황이잖아. 알겠죠? 그래서 과거 동사를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잠자러 갈 시간이야. 근데 이렇게 쓰면 틀린다. 이거 뭐뭐 해야 한다니까 맞고요. 알겠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if절, 조건절을 대신하는 표현들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친구는, 자, would have 왔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얘기거든요. betray, 배신하다. 너를 배신하지 않았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배신해서 그놈은 말이죠. 근데 그놈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야. 자, 그런데 해석 다시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너를 배신하지 않았었을 거야. 진정한 친구는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걸 갖다가 if절을 대신했다고 얘기했죠. 자, 요게 뭐냐면 명사. 자, 좀 이따 볼게요. 좀 이따. 그 다음 with 건. with 건? 이거 뭐야? 총과 함께? 이게 아니라 아까 without이 뭐였어요? 뭐뭇이 없다면, 없었더라면 혹은 없으면 이렇게 했죠. 가정을 넣었잖아. 뭐뭐 없이가 아니라, 원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without 뭐뭐 없이잖아. 없이. 그죠? 근데 없다면 이렇게 면을 넣었잖아. 가정을. 그죠? 가정법에서는 저렇게 면을 넣어서 쓰는 거란 말이죠. 이게 뭐야? 총과 함께 우리는 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총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물리칠 수 있었는데, 자, 과반사실이니까, 자,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물리쳤어요? 못 물리쳤어요? 못 물리쳤어요. 과반사실이란 말이야. 과반사실. 그래서 해석이 총이 있었더라면. 근데 우리 총이 없어서 졌단 말이야. 알겠죠? 이랬습니까? 자, 그런 건데, 그래서 if절을 이런 표현들이 대신할 수 있는데, 그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제가 이 두 가지만 놨습니다. 요거를 잠깐 보면 얘가 주어 자리잖아. 주어 자리. 그죠? 이 주어를 갖다가 조건처럼 진정한 친구라면, 그죠? 너를 배신하지 않았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죠? 이런 게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171강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